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이제 자서전 23번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식민지 전쟁에 돌입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영국 정부에서 미국이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줬으나 이 군대가 너무 이제 교만하게 운영이 되었고, 프랑스와 인디언 연합군에 의해서 속임수에 속아서 너무 허무하게 패배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이 영국군은 이제 후퇴를 하면서 최전방 전선까지도 버려버리고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벤자민 프랭클린은 뜻하지 않게 이제 주위에서 이 사람을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을 연대장으로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을 했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군대 지휘관으로서는 자기는 자격이 없다, 재능이 없다라고 극구 이제 거절했지만 마땅히 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내게 돼서 연대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하게 돼서 최전방 전선에 요새를 세우게 되고, 실제로 또 그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인디언들이 사이사이에서 정찰한 흔적들까지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를 세운 곳에서 일부러 대포를 쏘게 함으로써 인디언들이 함부로 요새를 넘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비를 세움으로써 영국군이 패배하고 나서의 이 두려운 그 허술해진 전선의 상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서도 역시 이제 정치적인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주의회와 지사의 입장이 달랐던 것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는 영주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지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주들에게는 끝까지 군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했고, 주의회 의원들은 아니다, 영주들에게까지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 대세였습니다.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이 있는 것은 이 펜실베니아주 이쪽에 이제 주의회 의원들은 케이커 교도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좀 쓸모없어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한 양심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하려 했던 건 있었기 때문에 영주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겨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벤자민 프랭클린도 역시 의원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영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대장이 된 그날 군복을 입고 이제 밖을 나갈 때 이제 이때부터 수십 명의 젊은 장교들이 같이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타고 가는데 이제 이 젊은 장교들이 칼을 빼들고서는 이제 아주 위용 있게 벤자민 프랭클린을 뒤에서 호위하면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어느 농장을 지나가는데 이때 어떤 영주가 벤자민 프랭클린과 이 장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영주가 분노를 하면서, 원래 벤자민 프랭클린을 싫어했다고 했죠, 영주들은. 그 젊은 장교들이 뒤에서 칼을 빼면서 호위하는 것은 영국 왕실의 왕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만 가능하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대장이 되자마자 저렇게 교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악소문을 퍼뜨린 일도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서전에서 그런 어떤 예우가 영국 왕자 이상만 가능한 줄 자기는 몰랐다라고 했고, 또한 젊은 장교들이 알아서 그러고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유명한 전기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연을 날린 거 있죠. 이게 무슨 벤자민 프랭클린이 호기심 때문에 연을 날렸다라고 이제 알려진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머물고 있는 곳에 어느 날 스코틀랜드 출신의 스펜서 박사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기 실험을 보여줬어요. 당시에 이제 1700년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전기 실험은 일종의 마술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석 같은 걸 해서 뭐 인력이나 청력이 작용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사이에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힘이 작용하지라고 하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몇 명을 나오게 해서 찌릿찌릿한 전기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 뭐 하면서 신기한 것들을 이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학에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틀이 잡힌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이 스펜서 박사라는 사람에게 벤자민 플랭클린이 다가오게 되고 서로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 스펜서 박사가 이제 그 연구 책자와 이제 실험을 이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유리관 재료들을 줬습니다. 이때가 벤자민 플랭클린이 40대였는데요. 이후 7년간에 걸쳐서 전기 실험에 매진을 하면서 엄청나게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고 당시에 유럽 어디와도 견주어도 차라리 더 낫다고 할 만한 아주 놀랍고 탁월한 전기에 관련된 이론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영국 왕실 협회에 과학자 협회에 이제 논문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 논문을 보내게 되었을 때 다른 내용들은 이미 영국에서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한 가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번개가 곧 전기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두고 영국 왕실협회 과학자들이 몇몇 무리들은 이제 너무 황당하다. 이걸 논문이라 내냐부터 비웃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심각하게 의문을 품으면서 번개가 정말 전기의 일종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장 이 논문만 가지고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완전히 인정받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 번개 가설에 대해서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과학자들이 책을 내보는 게 어떠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다. 그냥 썩히기는 아깝다. 라는 이런 답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책을 실제로 냈고 이것이 의외로 영국보다는 유럽에서 이제 빅히트를 치게 됩니다. 유럽에 당시에는 이제 과학 문물이 막 발달하고 있던 시기였고 여러 실험을 진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번개가 정말 전기 일종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유럽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전기 쪽에 저명한 이제 과학자라고 불리는 어떤 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성직자인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내용을 보고 자기 가설과 너무 다르고 자기가 연구한 전기 이론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과 이제 논박을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 상대방의 논박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니까 이제 처음에 좀 불쾌감을 느꼈다가 이것을 내가 반박하는 글을 써봤자 증명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다툴 수밖에 없겠다. 그러는 소모전이겠다라는 생각에 누가 봐도 이건 확실히 전기다라는 걸 증명해야겠다. 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게 그 유명한 연을 띄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구름 속에서 번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 내세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연을 띄우고 그 연의 줄이 금속으로 쭉 돼서 가운데 열쇠와 연결이 되고 있었고 이 열쇠에 전하를 띤 어떤 물체가 이제 번개가 이제 그런 물질이라면 열쇠가 이제 뭔가 충전이 돼서 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실제로 성공을 했고 이것이 유럽 대륙에 알려지게 되자 이제 일파만파 엄청나게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일단 우선은 우리 유럽보다 훨씬 미국의 식민지 같은 곳에서 우리 유럽의 학설과 전기의 그동안의 연기에 필적할 만한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낸 인물이 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고 누가 그냥 가설을 세운 인물 아니야? 벤자민 플랭클린 진짜 있는 인물 맞아? 라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법합니다. 40대에 7년의 연구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놀라운 발견을 하고 심지어는 더 앞서가는 듯한 주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튼 사람들이 정말 벤자민 플랭클린 한 실험이 그대로 될까라고 궁금해하면서 정말 그대로 응용해서 실험해 보기 시작하면 연을 날려보는 거죠. 물에 젖은 연을 날려서 이제 먹구름이 낀 곳에 이것도 정말 번개가 전기처럼 관통을 하는가 이 실험을 했더니 유럽 곳곳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서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체코의 어느 한 곳에서는 이전까지만 해도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곳이 교회 첨탑이었어요. 뾰족해가지고 거기에 종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 번개가 치는 날에도 종을 이렇게 막 때려대다가
감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한 해에 막 100 몇십 명씩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 가장 높은 곳 첨탑에 새로 된 막대를 세워본 과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곳에 번개가 막 집중적으로 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악마가 교회에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떠는 그러면서 그 피레침을 부숴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소문이 소문에 타게 되고 거꾸로 이제서야 영국의 어떤 한 과학자가 어느 날 프랑스에 찾아왔다가 벤자민 플랭클린의 번개 가설이 실제로 유럽 대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국 과학자가 충격을 받고 아니 우리 영국은 그동안 뭐하고선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후다닥 돌아가서 영국 망실협회 과학자들에게 알렸고 이 과학자들도 동일한 실험을 한 끝에 번개는 전기의 일종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영국 왕실협회 상을 주고 그리고 치하하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남겼다 라고 하면서 업적을 인정하게 되는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주제긴 하지만 이제 데니 지사라는 사람이 또 이제 지사로 취임을 해서 어느 날 또 벤자민 플랭클린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자로서의 명성도 생긴 거예요, 벤자민 플랭클린은. 근데 이제 데니 지사가 벤자민 플랭클린을 불러다가 행정적으로 뭔가 일을 잘 진행하려면 반드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둘이 이제 막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데도 데니 지사가 대뜸 또 그 얘기를 했더랍니다. 영주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만 당신이 처리를 한다면 우리는 너무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같이 정치를 잘해봅시다. 하면서 같이 술을 마시는데 데니 지사가 취하면 취할수록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더 좋은 조건들을 말하면서 횡설수설 하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더 정신이 번뜩 차려지면서 이 사람이 날 꼬드기구나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면서 분명히 말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지사님에게 악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의회와 사람들이 모두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에서 서서 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저는 지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지사님과 개인적으로는 친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처리하려지는 않겠습니다. 영주들에게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끝까지 주장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데니 지사와는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친하게 계속 잘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제 과학적인 업종에서도 놀라운 발견을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충돌을 피하면서 가장 어떤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선한 것들을 이뤄내는 쪽에 굉장히 유능한 능력을 잘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